재건축 규제 완화 그리고 추가 리모델링 관련 이런 규제 완화 필요성 어떻게 보세요? 네, 규제 무리한 어떤 규제는 재건축 속도를 좀 조정하는 데 좀 활용이 되거나 투기 어떤 붐을 조정하는 데는 좀 필요합니다만 과도한 것은 또 재산권을 좀 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합리적인 어떤 재건축 규제안이 제일 좋겠죠. 근데 지금 던져진 어떤 정부의 110 대책 그 내용은 사실 그 도시 기본 계획이나 도시 계획의 어떤 걸 좀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심하게 얘기하면 좀 황당한 대책입니다. 왜냐하면 전 세계 도시 기본 어떤 도시 계획의 기본이 어느 도시가 있을 때 그 도시를 한꺼번에 다 부시고 한꺼번에 질 수가 없잖아요. 그런데 순환 개발이라는 방식을 통합니다. 그러니까 100개 집이 있으면 10개의 집을 재건축을 할 때 10개의 집은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 다음은 10개의 집은 재건축을 할 때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면서 시간이 소요되거든요. 그런 걸 기본으로 하는데 지금 정부가 던져진 일기 신도시 대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주 단지를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? 따로. 근데 성남시 분당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시장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. 이주 단지 땅도 아직 없다. 만들어야 된다. 그러니까 그런 대책이 없이 그냥 그림 그린 겁니다. 제가 볼 땐. 그래서 얼핏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안전 진단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. 재건축을 왜 합니까? 하는 이유는 원래 목적은 주거 환경이 열악해서 건물이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건물이 좀 위험한 수위에 가면은 안전을 위해 가지고 이제 새로 짓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? 근데 대한민국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 논리로 수익 그리고 용적률이라는 건 이제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용적률을 높이게 되면 난개발이 되겠죠. 서로 높이면. 일조권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이 몇십 년 동안 선진국에서 이어져서 대한민국까지 넘어온 것이고 그거에 의해서 2003년부터 20년 동안 잘 지내왔는데 갑자기 이제 그걸 던지셨잖아요. 대통령께서 뜻은 이해돼요. 안전진단이 어떤 규제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진도가 안 나간다.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현장의 문제로 인해서 진도가 안 나는 경우도 있지만 안전진단은 어느 수위가 돼서 집이 무너질 것 같으면 사실 정부나 공공기관 입장에서 그거를 방치할 수 없잖아요. 안 한다 그래도 하게끔 도와주는 게 순리거든요. 그걸 생각해 보시면 지금의 재건축 규제 완화 어떤 패턴은 개발 논리와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는 형태로 약간 좀 왜곡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. 그 일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죠. 용적률을 안 높여주면은 수익성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. 그래서 나온 게 리모델링인데 그래서 리모델링을 대선 공약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10만 가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걸 또 강력하게 또 어필했어요. 리모델링 단지에 가서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리모델링 단지 입장에서 120 대책에서 쏙 빠졌잖아요. 그리고 재건축 완화 안전진단 부분도 폐지가 아니고 또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 해야 되는 조항 그대로 있고 더 혼란스러워진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. 사업을 하면 뭐합니까? 나중에 인가가 안 나면 스톱이 되니까 여러 가지 혼동스러운데 리모델링 단지 입장에서는 상당히 역차별 당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. 왜냐하면 대선 공약 때 재건축뿐이 아니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가지고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수익성이 없는 단지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안전진단 형태도 공공기관 2군데서 하거든요. 그걸 한 군데 확대해서 민간이 참여하는 걸 했는데 그런 내용들은 아예 없으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한 100만 명 이상 40만 가구 이 정도 분들이 지금 화가 좀 많이 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분에 대한 대책이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급조된 대책이 아니고 조금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대책을 좀 내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. 교수님 책에서도 보면은 그 재건축으로 기존에 있던 건물을 부술 게 아니라 고쳐가지고 더 다시 쓰게끔 하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. 리모델링 규제를 좀 완화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고 보세요? 리모델링 규제 완화에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리모델링을 생각해 보시면 전 세계에서요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수직 증축을 하는 나라는 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좋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수직 증축이 함부로 할 수 없고 사람의 생명이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함부로 집을 올렸다가 여러분 삼풍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. 그렇죠? 하중을 못 견디면 집이 무너지잖아요. 여러 사람이 그런 부분 때문에
수많은 이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. 몇십 년 동안 많이 했고 많이 하고 또 도심지 내에서 200% 정도로 지은 아파트들은 용적률 300, 350 가면 사실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거든요. 그걸 이제 학자들이 다 알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이제 연구를 했고 그것이 박근혜 정부 때 좀 활성화돼서 여러 가지 보강공사나 요점은 그거죠. 골조가 튼튼하고 증축을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안전한가 이 부분인데 이게 많이 지금 발전했습니다. 발전해서 지금은 이제 표준안도 좀 많이 나와 있고 예전에 없었어요. 그리고 건축비에 대한 부분도 들쑥날쑥했는데 리모델링 할 때 건축비의 어떤 가이드도 잡혀 있고 매뉴얼도 잡혀 있고 이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안전 진단이 확실하고 증축을 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한 어떤 정확한 가이드를 정부가 준비를 한다라면 리모델링 현장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. 또 사업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? 그러면 제가 볼 땐 충분히 리모델링 현장들에 대해서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부분에서는 합리적인 대안들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에요 지금.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가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. 지자체도 마찬가지고. 예.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지은 지 30년 된 아파트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네. 지금 주민들이 마냥 웃지 못하고 있는 게 안전 진단 완화가 사실 도시정비법 을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? 사실 근데 지금 이게 참 왜곡됐는데 언론들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네. 왜냐하면 안전진단 폐지라는 얘기를 표현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. 대통령이 뭐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뭐 정치 외교 다 하도 바쁘시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런 부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서 발표를 하고 그냥 멘트만 재건축 규제 완화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거기다 뭐 안전진단에 대해서 뭐 이상하게 좀 과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안전진단 폐지로 이게 오인이 돼가지고 모든 보도가 안전진단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전혀 아닙니다.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는 그 안전진단의 시기를 사업시행 인가 전.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하면은 재건축을 하면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추진위원회부터 순서대로 가거든요. 근데 그 과정을 갖다가 뒤로 미루는 것뿐입니다. 그러면 통과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. 그러면 정부에 여기에 약간의 국민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.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를 하면 기자분들이면 좀 정확하게 했으면 더 좋은데 그걸 갖다 안전진단 없어져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마치 그냥 내일이라도 바로 될 것처럼.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. 실제는.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즘 와서 조명이 되면서 아시겠지만 일기 신도시 그 아파트 가격이요. 이 법 통과하고 나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.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. 법이 통과돼 가서 더 좋았는데 왜 하락하죠?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이 노후주택 계획단지 그 특별법이요.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핵심은 여러분들이 뭐 선도구역 500% 이런 부분만 보시는데 재건축 단지, 리모델링 단지, 입지 규제 최소 그 세 군데 이렇게 세 섹터로 나눠 있어요. 그러니까 재건축은 전국토도로 한다는 얘기고 리모델링도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.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할 때 기간을 안전진단을 없앴다 이러니까 마치 다 할 것 같은데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. 일기신도시를 계획에 맞춰서 하는데 한꺼번에 각 단지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막 엉키다 보니까 주민들이 안 거예요 현실을. 이게 뭐지? 내용을 보니까 이거 아니네. 원래 하던 거 그대로고 결론은 선도구역만 덕을 보는구나.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공청회 때 선도구역이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 가이드에 대해서 막 갑론을박이 난리가 났어요. 주민들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재건축 안전진단은 사실 그대로 살아있다. 그래서 약간은 국민들한테 희망 고문하는 식이 돼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건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은 잘 안 나오지만 분명히 1, 2년 지나면 그런 소식들이 들릴 겁니다. 제가 볼 때. 그래서 그 부분을 아시고 일기신도시 재건축 시장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